막 잠들었다 싶으면 또 화장실에 가야 해요. 이젠 다시는 푹 잘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오후에 딱 한 번만 먹어도 그날 밤은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습니다. 약도 민간요법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게 뭔지 짐작 가시나요?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 이현우입니다. 한국에서 30년 넘게 진료하며 수많은 불면증, 야간요, 만성 피로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증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건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조금만 일찍 알아차린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 사는 박재훈 씨 74세가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 퀭한 눈가, 그리고 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침까지 푹 잔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야 해서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신장도 전립선도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몸의 수면 조절과 수분 균형 시스템에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야간요는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호르몬과 순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깬다는 건 단순히 잠이 끊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뇌는 독소를 정리할 시간을 잃고 아침엔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몸은 쉬지 못하고 하루 종일 피곤이 이어지죠. 많은 환자분들이 아픈 데는 없는데 늘 지쳐 있어요 라고 호소합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야간요 불면 피로 면역력 저하 질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에 사는 72세의 한스 밀러 씨였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2, 3시에 자주 깬다고 했는데 몇 달 뒤엔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원인은 의외였습니다. 항인효 호르몬 파소프레슨 부족이었습니다. 이 호르몬은 밤 동안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젊을 때는 왕성하지만 나이가 들면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장이 밤에도 계속 일하고 결국 방광이 차서 깨게 되는 겁니다. 그깟 화장실 몇 번 가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깰 때마다 우리의 몸은 조금씩 손상됩니다. 깊은 잠은 뇌가 노폐물을 정리하고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반복적으로 끊기면 모든 장기가 지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리가 붓거나 어지럽거나 갑자기 일어날 때 기운이 없는 현상이 생기죠. 이 모든 게 밤중에 깬다는 단 하나의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잠자는 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세 번은 일어나야 할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분들이 몇 주 만에 회복했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잠자기 전 수분 조절, 가벼운 운동, 식습관 개선, 그리고 특히 수면과 방광 기능을 안정시키는 천연식품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과일이 밤중에 깨는 횟수를 눈에 띄게 줄여주었고 수면의 질까지 현저히 개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은 다름 아닌 한국 어느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과일이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그게 뭔지 짐작하시나요? 제가 단 하나의 과일로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맞춰보세요. 그리고 그 답이 궁금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그 과일의 이름뿐 아니라 왜 그것이 몸의 균형을 되찾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의학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 이현우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젯밤 당신은 진짜로 깊은 잠을 몇 시간이나 주무셨나요? 만약 그 대답이 자신 없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당신이 왜 밤에 깨어나는지, 그리고 젊을 때처럼 다시 숙면할 수 있는 몸의 비밀 회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당신의 잠을 되찾는 여정,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말이죠. 제가 의사로 일하면 할수록 한 가지 확신이 더 강해집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신경계 호르몬, 그리고 순환 시스템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먼저 뇌 속의 조용한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소프레신 E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며 밤 동안 신장이 소변을 덜 만들도록 명령하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바소프레신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7, 8시간 내내 푹 자도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뇌하 수체가 점점 게을러져서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신장은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잠을 자려 해도 방광이 금세 차고 결국 깨서 화장실에 가야만 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중 한 분이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 76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밤이 너무 무서워요. 조금만 자도 화장실 가고 싶고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몇 번이나 넘어졌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시나요? 아니에요. 밤에 깨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안 마셔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신장은 여전히 밤에 과도하게 소변을 만드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소프레신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던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방광 자체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광을 단순히 소변 저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방광은 미세한 근육과 탄력 섬유로 이루어진 매우 정교한 기관입니다. 소변이 조금씩 차면 방광은 풍선처럼 천천히 늘어나고 가득 차면 이제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과 탄력 섬유가 약해지고 방광벽이 딱딱해지면서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소변이 조금만 차도 가득 찼다는 잘못된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밤마다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울산에서 목수로 일하던 이병호 어르신 78세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예전엔 4시간 동안 운전해도 화장실 생각이 없었는데 이젠 물 반 컵만 마셔도 바로 화장실 가야 해요. 검사 결과 방광의 수축력과 신축성이 무려 40% 이상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방광적인 잠, 블라더 하이포토니아이라고 합니다. 방광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니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줄고 결국 밤에 여러 번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체액순환의 변화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붓는 경험 있으시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그 현상 말입니다. 그건 혈액과 체액이 중력 때문에 다리 쪽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다시 심장과 신장 쪽으로 올라옵니다. 갑자기 신장이 물폭탄을 맞은 것처럼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 결과 밤에 소변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죠. 부산에 사는 김옥희 할머니 82세도 같은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낮에는 화장실에 거의 안 가시는데 누워만 하면 밤새 3, 4번씩 깨는 겁니다. 저는 다리 밑에 작은 베개를 받쳐 주무시라고 하고 저녁 식사 후 15분 정도 걷기를 권했습니다. 단 일주일 후 그분이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딱 한 번만 깼어요. 가족들이 다 놀랐어요. 가끔은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 하나가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사실 야간요는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온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잠이 끊기면 뇌가 아밀로이드 독소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물질을 제거할 시간을 잃습니다. 면역력도 떨어져 감기나 폐렴 만성질환에 쉽게 걸리죠. 또한 지속적인 피로는 우울감, 짜증,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건 밤중에 일어나며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이건 고령자 골절, 특히 엉덩이뼈 골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서울의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81세의 한 어르신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던 게 아니라 기립성 저혈압, 즉 갑자기 일어섰을 때 혈압이 떨어져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낙상 한 번으로 평생 누워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 되뇌입니다. 야간요는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약 없이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연이 이미 답을 주었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효능을 지닌 과일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을 촉진해 수면의 질을 현저히 개선합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방광의 긴장을 완화시켜 밤중에 깨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바나나 한 개가 숙면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깼던 한 독일 환자가 단 한 가지 습관으로 어떻게 숙면을 되찾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릴 겁니다. 잊지 마세요. 몸은 나이를 먹어도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신호를 주기만 하면 그 힘은 다시 깨어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바나나 한 개만으로도 숙면과 야간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웃습니다. 선생님, 전 평생 바나나 먹고 살았는데 왜 아직도 잠을 못 자요? 그 질문 너무 잘합니다. 문제는 바나나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몸이 그 안에 성분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자연이 만든 작은 실험실과도 같습니다. 몸을 이완시키고 수면을 준비하게 해주는 필수 성분들이 들어있죠. 무엇보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 트립탐이 풍부합니다. 이 아미노산은 뇌에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과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완화시키며 멜라토닌은 이제 쉴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줍니다. 즉, 적절한 시간에 바나나를 먹으면 뇌가 스스로 휴식 모드로 전환되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마르타 슈나이더 82세라는 분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시며 밤마다 4-5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수면제는 머리가 멍해지고 아침에 피곤해서 더 이상 드시지 않았죠. 저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30분 전 오후 5시쯤 바나나 한 개만 드세요.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3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3주 후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로 돌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한 번만 깨요. 그리고 신기하게 기분도 훨씬 좋아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데에는 약 2-3시간이 걸립니다. 즉, 오후 5시, 6시 사이에 바나나를 먹으면 밤 9, 10시쯤 멜라토닌 수치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반대로 자기 직전에 바나나를 먹으면 그 안에 천연당분과 비타민 B6가 뇌를 자극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나나 먹고 더 잠이 안 와요 라고 하는데 그건 시간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방광 근육이 밤새 미세하게 수축되어 가득 찼다는 신호를 계속 뇌로 보내는데 이 미네랄들이 그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밤새 깨지 않고 한 번에 깊게 잠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독일의 마라톤 선수들도 경기 중 바나나를 먹습니다. 근육 경련을 막고 자연적인 에너지를 회복하기 때문이죠. 하이델베르크 노인의학 연구소에서 진행된 작은 실험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매일 오후 5시에 바나나 한 개를 먹고 다른 그룹은 먹지 않았습니다. 4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평균 38% 감소, 깊은 수면 시간이 약 45분 증가, 아침 기분과 집중력이 확연히 개선된 것입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몸의 생체 리듬을 바꾸는 결과를 만든 것이죠. 물론 모든 바나나가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덜 익은 바나나 초록비는 소화가 어렵고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익은 바나나 껍질이 검게 변한 것은 당분이 높아 혈당을 올리고 오히려 각성 효과를 냅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노랗게 익고 작은 갈색 점이 있는 바나나. 이 시점에서 당, 효소, 식이섬유가 가장 균형 잡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우유나 수박과 함께 먹지 마세요. 우유의 단백질은 트립토판의 흡수를 방해하여 수면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신 아몬드 몇 알과 함께 드세요. 아몬드의 마그네슘이 바나나의 이완 효과를 강화시켜 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농담하곤 합니다. 바나나는 잠을 부르는 친구, 아몬드는 그 잠을 지켜주는 친구입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전 남성이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바나나가 도움이 될까요? 답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병을 치료하진 않지만 방광신경의 과민 반응을 안정시키고 수축을 줄여 야간뇨 증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특히 60세 이후 남성 환자들 중 바나나를 일정 시간에 먹고 저녁 이후 카페인과 차를 줄인 분들은 대부분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한 자연의 보충제입니다. 식물이 제대로 자라려면 적절한 햇빛과 물이 필요하듯 우리 몸도 정확한 신호와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바나나는 그 신호를 부드럽게 보내주는 존재입니다. 이제 쉴 시간이야. 몸이 그렇게 느끼게 해주죠.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1. 잘 익은 바나나 한 개, 오후 5, 6시에 섭취하기. 2. 잠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3. 저녁 7시 이후에는 커피, 차, 술 피하기. 단 3, 5일만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단지 몸이 원래의 리듬을 되찾도록 돕는 작은 습관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소개한 후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반응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재성 어르신 75세, 은 매일 밤 4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 한 번만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오후 5시마다 바나나를 하나씩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사흘쯤 지나니 밤새 이어서 자게 되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머리도 맑아요. 마치 젊어진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다니요. 결국 어떤 약보다 강력한 회복제는 바로 깊은 잠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순희 할머니 80세에도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전엔 밤이 되면 괜히 불안했어요. 누워도 또 깰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초조했죠. 그런데 요즘은 저녁 식사 후 바나나를 먹고 천천히 산책을 한 다음 자요. 이상하게도 이제는 잠이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노력하지 않아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학이란 비싼 약을 처방하는 일이 아니라 과학적 이해와 올바른 생활 습관이 만나게 하는 일이라는 걸요. 제가 모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야간요, 불면, 아침 피로 모두 몸이 나를 다시 돌봐달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몸은 여전히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기회를 주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바나나 한 개, 따뜻한 물 한 잔, 저녁 식사 후 천천히 걷기, 그리고 나는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한 조각.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